자, 그러면 오늘 배울 작품이 어떤 거냐면 소나기라는 작품이에요. 어디를 펴주시냐면 자, 여기 이 되게 유명하고도 오래된 작품이야. 거기다 써봐. 그 위에다가 이 소나기가 의미하는 게 그 소나기처럼, 소나기가 어때? 되게 짧고도 강렬하죠. 그래서 그 소나기처럼 짧고 강렬한 이 소년소녀의 순수하고도 마음 아픈 사랑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지금 시골이에요. 근데 도시에서 소녀가 전학을 온 거야. 알 수도 있어. 그치? 뭔가 들어본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요 소년소녀가 좀 친해지면서 우연히 이제 산 쪽으로 놀러 가게 되는데 소나기가 막 내려요. 근데 소나기를 맞고 나서 이 소녀가 좀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시골로 요양을 온 것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소녀가 소나기를 맞고 나서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소년과 소녀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왜 그런 말 많이 하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름답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 소나기란 작품이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워낙 뭐 좀 이렇게 내용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이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혹시 아나 물어봤던 거야.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시점을 알아둘게. 아, 이거 시점은 자, 거기다 써봐. 삼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근데 부분적으로 전지적 작가가 나오기도 해. 근데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소설이 있으면 이 안에 소년, 소녀가 나와요. 그런데 서술자는 밖에서 관찰을 해요. 작가라고 보겠죠. 그래서 뭐냐면 최대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소년이나 소녀의 마음이 조금 드러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관찰자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관찰자 시점은 뭐냐면 객관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소년, 소녀가 만약 서술자라면 우리 뭘까? 1인칭이에요. 뭐라고? 그래서 만약 그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주인공이면 그 서술자면은 1인칭 관찰자나 1인칭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바깥에 있으면 3인칭인 거야. 알겠니?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시 증손녀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 담그고 물장난하곤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을 보지나 못한 듯이. 거기다 써봐. 소녀가 어디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녀가 서울에서 왔음을 알 수 있음. 소녀가 뭐 도시, 서울에서 왔음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하고 있다. 소녀는 개울뚝에 앉아 보였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는 거기다 쓰세요. 자, 소년 성격 어떤 것 같아? 좀 소극적이야. 왜요? 조금 적극적이나 이런 애라면 말을 걸겠지. 미안한데 좀 비켜줄래? 근데 얘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좀 성격이 어때요? 조금 소극적이고 약간 조용한 스타일이야.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괄호해봐 마냥 휘었다. 이것도 뭘까? 소녀가 도시 출신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보자. 점점 소녀가 물장난하는 이유가 뭐 같아요? 누구의 관심을 끌려고? 소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예요. 관심을 끌고 소년과 친해지고 싶어서예요. 됐지? 그 다음에 한참 세수하고 나더니 이번엔 물속을 빤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춰보는 것이니라.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낸다. 그러나 번번이 호탕이다. 그대로 재밌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거기다 쓰세요. 이 조약돌이 뭘 의미하냐면 자 자, 이게 앞부분이랑 소설 앞부분이랑 뒷부분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 조약돌이라는 거는 먼저는 일단 앞부분에서는 소녀가 소년한테 관심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던져 그거를. 읽어보면 알지만 이 바보하고 그거를 던지거든요. 조약돌을. 그게 이게 뭐냐면 관심. 왜 이 바보라 그럴까? 너 내 마음 모른다 이거지. 그 다음에 후반에서는 뭐냐면 소녀를 이 조약돌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나중에 소녀가 이제 모습이 안 보이고 할 때 그 조약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반에는 소녀가 소년한테 적극적으로 관심을 구해야 하는 수단이었다면 뒤에서는 소년이 소녀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소재야. 썼니? 자, 그 다음에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서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간다. 다 건너가더만 이 바보! 거기다 써. 이 바보. 왜 바보라 그럴까? 이유. 친해지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소녀는 저도 모르게 펄떡 일어섰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이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하다는 건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가을 햇살 알아? 가을 햇살, 가을 동그라미 해봐. 뭘까? 배경이야. 시간적 배경. 계절이 언제일까? 초가을 정도로 생각하면 돼. 빛나는 갈꽃분. 이제 저쯤 갈밭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 지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발돋움했다. 그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다. 저쪽 갈밭머리에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소녀는 이 갈꽃이 아주 배지 않게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봤다. 물기가 걷혀 있었다. 소녀는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 넣었다. 다음 날부터 좀 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소녀 그림자가 배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 그림자가 배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거기 줄거봐. 소년의 가슴 한 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자,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그래서 소녀에게 관심이 생긴 소년이죠.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기도 했대. 그러니까 야, 소녀가 잘했다, 그치? 조약돌을 던져주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웬일이지? 하고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소년도 소녀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겠죠. 그러던 어떤 날 소녀는 전에 소녀 앉아 물장난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봤다. 물속에 손을 잠갔다. 세수를 하였다. 물속을 들여보았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거기 좀 줄거볼까?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쳤다. 싫었다. 자,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새하얀 소녀와 대조되는 모습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저렇게 뽀얗고 예쁜데 막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됐니? 그 다음에 소녀는 두 손으로 물속 얼굴을 움켰다. 몇 번이고 움켰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다. 소녀가 이쪽으로 건너오고 있지 않느냐. 숨어서 내가 하는 꼴을 다 엿보고 있었구나. 소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디딤돌을 헛집었다. 한 발이 물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몸을 가릴 때 있어줬으면 좋겠다. 뭘까? 써봐. 창피함이지. 이쪽 길에는 갈밭도 없다. 메밀밭이다. 전에 없이 메밀꽃내가 짜릿하니 코 찌른다고 생각했다. 미간 어딘지 알아 혹시? 미간? 여기 찝찝한 액체 뭘까? 코피지. 입술에 흘러들었다. 코피였다. 소녀는 한 손으로 코피 훔쳐내며 그냥 달렸다. 어디선가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토요일이었다. 개울가 이르니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가 앉아 물장난하고 있었다. 모르는 채 징검다리를 건너려 했다. 얼마 전에 소녀 앞에 한 번 실수를 했을 뿐 여태 큰 길 가득 건너던 징검다리를 오늘은 조심스럽게 건넌다. 못 들은 드디어 말을 걸지 소녀가. 둑뒤로 올라섰다. 이게 무슨 조개지?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소녀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었다. 비단조개. 이름도 거기다 조개에다 동그라미 치고 봐. 소녀가 처음으로 말을 하게 되는 수단이에요. 말을 하게 되는 소재. 뭐 별건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겠지. 갈림길에 왔다. 여기서 소녀는 아래편으로 3마장쯤, 소녀는 위로 한 10리 가까운 길을 가야 한다. 소녀가 걸음 멈추며 너 저 산 넘어 가본 일이 있니? 벌끝을 가리켰다. 없다. 우리 가보지 않을래? 시골 오니 혼자 심심해서 못 견디겠다. 저래봬도 멀다. 멀면 얼마나 멀길래? 서울 있을 때는 아주 먼 데까지 소풍 갔다. 소녀의 눈이 금세 바보바보 할 것만 같았다. 논 사이길로 들어섰다. 벼 가을거제 하는 길을 건넜다. 허수아비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텄논 참새를 봐야 할 걸 하는 생각 든다. 거기다 쓰세요. 이런 거는 내적 갈등이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뭐냐면 집안일을 해야 되는 것과 소녀와 노는 것. 근데 어느 쪽을 택하는 것 같아요? 이쪽을 소녀와 노는 데이트하는 쪽을 택했지? 야,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댄다. 허수아비가 되고 우쭐거리며 춤춘다. 이런 것도 무슨 법일까? 허수아비가 춤춘다. 의인법. 사람이 아닌 거를 사람처럼. 소녀 왼쪽 볼에 보조개가 패였다. 저만치 허수아비가 또 서 있다. 소녀가 그리로 달려간다. 그 뒤를 소년도 달렸다. 오늘 같은 날은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결국 잊어버렸죠. 소녀 곁을 스쳐 그냥 달린다.
메뚜기가 따끔따끔 얼굴에와 부딪힌다. 쪽빛으로 한껏 갠 가을 하늘이 소년 눈앞에 맴돈다. 어지럽다.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가 맴을 돌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현지야. 독수리가 돌아서도 맞겠지만 왜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소녀와 놀고 있는 게 긴장되고 좋기도 하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는 거야. 알겠지? 자, 거기다 써봐. 소녀와 보내는 시간이 긴장되고 즐거운 소년. 돌아보니 소녀는 지금 자기가 지나쳐온 허수아비를 흔들고 있다. 좀 전 허수아비보다 더 우쭐거린다. 논이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있었다. 소녀가 먼저 뛰어 건넜다. 거기서부터 산밑까지 밭이었다. 수숫단 세워놓은 밭머리를 지났다. 저게 뭐니? 원두막. 여기 참외 맛있니? 그런 맛도 좋지만 수박 맛 더 좋다. 하나 먹어봤으면. 소년이 참외구루에 심은 무밭으로 가서 무 두미칠. 근데 왜 참외인데 참외는 없었나 봐 아마. 근데 현지 알다시피 무는 이렇게 날로 먹으면 글쎄 그렇게 맛있거나 이런 게 아니지 사실은. 아직 밑이 덜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덜 익은 거예요. 잎을 비틀어 팽개친 후 소녀에게 한 개 건넨다. 그러고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 대강이를 한 입 베어 물고 손톱으로 한 돌이 껍질을 벗겨서 우적 꿰문다. 소녀도 따라했다. 그러나 새 입도 못 먹고 맵고 지려하며 집어 던지고 만다. 참 맛없어 못 먹겠다. 소년이 더 멀리 팽개쳐 버렸다. 산이 가까워졌다. 단풍잎이 눈에 따가웠다. 야,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은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다. 그러고도 곧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 이게 들국화, 쌀이꽃, 도라지꽃.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그거 줄거봐. 보랏빛이 좋아. 자. 그 복선이라는 게 있어요. 썼어? 복선이라는 게 뭐냐면 소설 안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암시해 주는 거야. 복선이 깔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랏빛이 좋아. 그래서 이건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현지야, 현지 어떤 색 좋아해? 응. 하늘색 좋아해. 선생님도 파란색 이런 계열 좋아하는데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보랏빛이 약간 우울한 색이래. 그러니까 조금 이런 말 하면 보라색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미안할 수 있지만 약간 우울하거나 안 좋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랏빛이 좋다고 말하는 거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삽시간에 보랏빛으로 변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 뭔가 결말이 슬플 거라는 거를 암시하는. 근데 또 보랏빛이 그렇기도 하대요. 근데 뭐냐면 또 세련된 색이라고도 하더라고. 예술. 그러니까 물론 색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 빨간색은 위험이나 경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안정이나 평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보랏빛은 조금 우울하거나 슬픈 것을 암시하는 복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소녀가 많은 색 중에서 보랏빛을 얘기했다. 근데 이 양산같이 생긴 꽃 뭐지? 마타리꽃.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 받듯 해 보인다. 약간 상기된 빨갛게 된 얼굴에 보조개를 떠올리며 다시 소녀는 꽃 한 움큼 꺾어왔다.
싱싱한 꽃가지만 골라 소녀에게 건넨다. 그러나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마라 하고 산 마룻개로 올라갔다. 맞은편 골짜기에 오손도손 초가집이 몇 모여 있었다.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거기 줄 거볼래? 바위에 나란히 걸터. 이건 뭘까요? 둘이 많이 가까워진 거예요. 많이 가까워진 소년. 그 예전에 돌 던지던 사이 아닌 것 같죠, 이제. 그래도 둘이 많이 친해졌어요. 주위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따가운 가을 햇살만이 말라가는 풀 냄새를 퍼뜨리고 있었다. 저건 또 무슨 꽃이지? 적잖이 비탈진 곳에 칡덩굴이 엉켜 꽃 달고 있었다. 꽃 등꽃 같네. 서울 우리 학교에 큰 등나무가 있었단다. 저 꽃 보니까 등나무 밑에 놀던 동무들 생각난다. 소녀가 조용히 일어나 비탈진 곳으로 간다. 꽃송이가 달린 줄기 잡고 끊기 시작한다.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안간힘 쓰다 그만 미끄러지고 만다. 칡덩굴을 그어줬다. 소년이 놀라 달려갔다. 소녀가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아 이끌어 올리며 소녀는 지가 꺾어줄 걸 잘못했다고 뉘우친다. 이런 거는 좀 전지적 작가적인 부분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소녀를 관찰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소년의 마음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소녀의 오른쪽 무릎에 핏방울이 맺혔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생채기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빨기 시작했다. 거기다 쓰세요. 자, 소년의 성격이 좀 소년의 성격 변화. 처음에는 좀 소극적이었잖니. 그런데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네. 좀 만에 숨이 차서 돌아온 소녀는 이걸 바르면 낫는다. 송진은 소나무 즙이거든요.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거. 문질러 바르고 다름으로 칡덩굴 있는 데로 가서 꽃 달린 줄기를 이빨로 끊어가지고 올라온다. 그러고 저기 송아지 있다. 가보자. 누렁 송아지였다. 아직 콧돌에도 꿰지 않았다. 소년이 고피를 바투 동그라미 해봐. 두 거리를 가깝게 란 뜻이야. 등을 긁어주는 척 후딱 올라탔다. 송아지가 깡충거리면서 돌아간다.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된다. 모두가 하나의 큰 꽃묶음 같다. 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웠다.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내지 못할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기다 쓰세요. 뭘까? 소년의 자부심이겠죠. 거기다 써. 소년의 자부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겠지.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같은 것도 없지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좀 호감 있는 여성한테 당연히 잘 보이고 싶지 않겠니? 그쵸? 그 다음에 너희 이에서 뭐 하느냐? 농부 하나가 억새풀 사이로 올라왔다. 송아지 등에서 뛰어내렸다. 어린 송아지를 타서 허리 상하면 어쩌냐고 꾸지람 들을 것 같다. 그런데 나룻이 긴 농부는 소녀 편을 한번 훑고는 그저 송아지 고삐를 풀어내며 어서 집으로 들어가거라. 소나기가 올라. 먹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삽시간에 주위가 보랏빛, 거기다 쓰세요. 보랏빛으로 변했다. 자, 뭐예요? 소나기가 뭐라 그랬죠? 여기서 자, 새로운 사건의 전환. 소나기가 내리며 그 다음에 삽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이런 것도 아까 말했듯이 복선이지. 산을 내려오는데 떡갈나무 빗방울 듣는 소리가 난다. 굵은 빗방울이었다. 목덜미 선뜻선뜻했다. 그러자 대번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비 안개 속에 원두막이 보였다. 그리로 가서 비를 그을 수밖에. 그러니까 피한다는 뜻이에요.
비를 피할 수밖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원두막은 기둥이 기울고 지붕도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다. 그런대로 비가 덜 새는 곳을 가려 소녀를 들어가게 했다. 소녀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거기 줄 거 봐. 뭐예요? 소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암시예요. 솔직히 우리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 아이, 소나기 좀 맞았다고 사람이 죽나. 죽을 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소녀가 평소에도 몸이 안 좋은 경우라면은 소나기를 맞고 병이 도질 수가 있는 거지. 무명 겹조고리를 벗어 소녀 어깨를 싸주었다. 소녀는 비에 젖은 눈을 들어 한번 쳐다봤을 뿐. 그 다음에 줄 거 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코 얘도 성격이 변했어요. 자, 처음에는 소녀가 적극적이었잖아. 자, 소녀의 성격 변화 써봐. 소녀의 성격. 그래서 좀 소극적이었는데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아니 적극적이었죠. 적극적이었는데 약간 지금 소년이 하는 대로 소극적으로 바뀌었죠. 몸도 안 좋고 하니까. 예. 그러면서 안고 온 꽃묶음 속에 가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서 발밑에 버린다. 소녀가 들어선 곳도 비새기 시작했다. 더 거기서 비를 피할 수가 없었다. 밖을 내다보던 소년이 무슨 생각했는지 수수밭 쪽으로 달려간다. 세워놓은 수수단 쪽 뒤집어 보더니 앞에 수수단을 날라다가 덧세운다. 다시 속을 비집어 본다. 그러고 소녀 쪽 향해 손짓한다. 수수단 속은 비는 안 샜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 됐다. 앞에 나앉은 소녀는 그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그런 소년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소녀가 속삭이듯 이리 들어와 앉으라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 쳤다. 그 바람에 거기 봐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우그라들었다. 그거 발표해봐. 뭐라고 쓰냐면, 자, 혹시 그 현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소녀가 꽃 들고 있고 할 때 소녀가 꽃인지 꽃묶음인지 막 헷갈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꽃묶음이 상징하는 게 바로 소녀거든요. 그러면 꽃묶음이 망가진다는 건 뭐겠니? 소녀가 죽는다. 그래서 여기서 꽃묶음이 망가진다는 건 소녀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인 거예요. 그래서 뭐 보랏빛 이런 거는 몰라도 얘는 확실하게 복선이에요. 알았지? 그 다음에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고히 끼얹었다. 그러나 고개 돌리진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 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저기는 무슨 뜻이냐면 써놔. 어느 정도란 뜻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소란하던 수숫빛 소리가 뚝 그쳤다. 밖이 멀게졌다. 수숫단 속을 벗어나왔다. 멀지 않은 앞쪽에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붙고 있어. 이제 소나기는 그쳤네요. 아까 도랑 있던 거 기억나요? 도랑인 곳에 와보니 보세요.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둘러댔다. 소녀가 순순히 엎였다. 걷어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녀는 거기 줄거볼래?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다. 자,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자,
자, 이렇게 등에 업히고 목을 안고 이럴 정도라는 거는 매우 극적인 장면이자 소년소녀가 이제 정말로 많이 가까워졌다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가지? 대문대문하던 사이에서 이제 뭐 둘이 옆에 같이 앉는데 이제 소나기를 같이 피하다가 이렇게 같이 많이 가까워지는. 근데 너무 안타깝지. 이러다마자 좀 이제 정말로 둘이 애틋해질라 하는데 이별하게 된 거지.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은 언제 그랬는가 싶게 구름 한 점이 없이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 근데 진짜 소나기 내리면 그런 것 같아. 그쵸?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다음날 소녀의 몸이 배지 않았다. 왜요? 거기다 써봐. 이유 왜일 것 같아요? 소나기를 맞고 병이 난 거죠. 다음날도 매일같이 개울가로 와도 보지 않았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살피기도 했다. 남몰래 5학년 여자반을 엿보기도 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다. 그날도 소녀는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아까 내가 그리움 소재랬죠. 써봐 거기다. 조약돌 위에다가 그리움. 조약돌은 뭐라고요? 그리움이에요. 그랬더니 이쪽 개울뚝에 소녀가 앉아있는 게 아닌가. 소녀는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그동안 알았다. 알아보게 소녀 얼굴이 헬쓱해져 이제 병세가 나오는 거죠. 그날 소나기 맞은 것 때문에 소녀가 가만히 고개 끄덕였다. 이제 다 낫니? 아직도. 그럼 누워있어야지. 너무 갑갑해서 나왔다. 그날 참 재밌었어. 근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를 않는다. 소녀가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내려다본다. 거기에 검붉은 진흙물, 거기 네모해봐. 그 진흙물이 소녀가 함께한 흔적이에요. 왜냐하면 업어주면서 그게 생긴 거거든. 자, 그럼 거기 볼게요.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며 이거 무슨 물 같니? 소녀는 스웨터 앞자락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 생각해냈다. 그날 도랑 건널 때 내가 업힌 일 있지? 그때 네 등에서 올물물이다. 소녀는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다. 갈림길. 자, 동그라미 해봐. 갈림길. 이게 조금 마음 아픈데, 자, 이 갈림길이 뭐냐면 소년과 소녀의 운명이 서로 갈라지는 거를 암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소녀는 이제 죽게 되고 소녀는 살아있으니까 둘의 운명이 갈라졌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둘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는 걸 얘기해요. 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대추 땄다. 내일 제사 지내려고 하고 대추 한 줌을 준다. 소녀는 주춤한다. 맛봐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심었다는데 아주 달다. 자, 그러면 대추 동그라미 해봐. 대추는 뭐냐면 소년을 생각하는 소녀의 마음이에요. 주고 싶어서. 소녀는 두 손을 오그려서 받으며 참 알도 굵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제사 지내고 좀 이따 집 내주게 됐다. 그러니까 이사 가게 되는 거죠, 또. 소년애가 이사해 오기 전에 벌써 어른들 얘기를 들어서 윤초시 손자가, 그러니까 소녀의 아버지지. 서울에서 사업이 실패해서 고향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것이 이번에는 고향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게 된 모양이었다. 왜 그런지 난 이사 가는 게 싫어졌다. 줄거봐. 왜요? 이유. 누구와 이별하게 돼요? 소년과 이별해야 함으로. 왜 그런지 난 이사 가는 게 싫어졌다. 전에 없이 소녀의 까만 눈에 쓸쓸한 빛이 떠돌았다. 소녀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혼자 속으로 소녀가 이사 간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봤다. 그 다음에 거기 줄거볼래?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다. 현지야,
사실은 안타까운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헤어지는 게. 안타깝지? 좀 반대로 말하는 거지. 이런 게 뭘까? 반어법이야, 바로. 뭐라고? 써, 거기다. 소녀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그 다음에 거기 봐. 그렇건만 소녀는 지금 자기가 씹고 있는 대추 알의 단맛을 모르고 거기다 쓰세요. 이게 이유가 뭐겠어? 이유. 소녀와 이별해야 된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거죠. 됐지? 이날 밤 소녀는 몰래 덕세 할아버지는 호두밭으로 갔다. 낮에 봐뒀던 나무로 올라갔다. 그리고 봐뒀던 가지를 향해 작대기를 내리쳤다. 호두송이 떨어지는 소리가 별나게 크게 들렸다. 가슴이 섬뜩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굵은 호두야 많이 떨어져라 많이 떨어져라. 저도 모를 힘에 이끌려 마구 작대기를 내려치는 거다. 돌아오는 길에는 열이틀 다리 지워주는 그늘만 짚었다. 그늘 고마움을 처음 느꼈다. 거기다 써봐. 일종의 죄책감이겠지. 몰래 호두를 훔치는 죄책감. 근데 왜 훔칠 것 같아? 누구 주려고? 소녀. 불룩한 주머니를 어루만졌다. 호두송이를 맨손으로 깠다가는 오모르기 쉽다는 말 같은 거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저 근동 주변에서 제일 가는 덕세 할아버지네 호두를 동그라미 치고 어서 소녀에게 맛보자. 자, 그러면 아까 대추도 있었듯이 호두는 뭐를 상징할까요? 소녀에 대한 소녀의 마음이에요. 소년의 마음. 그러니까 아까 그 대추가 있었잖아. 대추는 이제 소녀가 준 거고, 이것도 이제 그럼 뭐냐면 그 보답으로 소녀는 호두를 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느낌이 오겠지만 전해주지 못해요. 왜냐면 소녀가 죽어서. 그러다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더러 병이 조금 낫거들랑 이사 가기 전 한번 개울가로 나와달라는 말을 못한 것이다. 바보 같은 것. 이튿날 소년이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닭 한 마리를 안고 계셨다.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다. 그 말에 대꾸도 없이 아버지는 안고 있는 닭의 무게를 겨냥하며 이만하면 될까? 어머니가 망태기를 내주며 벌써 며칠째 갸갸하고 알랄자리를 보던데요. 크지는 않아도 살쪘을 거예요. 소년이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다. 저서당골 윤초시댁. 동그라미 해봐. 이거 누구 집이야? 제사상에라도 놓으시라고. 그럼 큰 놈으로 하나 가져가지. 저 얼룩수탉으로. 이 말에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임마 그래도 이게 실속 있다. 소녀는 공연이 열적어서 책볼을 집어던지고는 외양간으로 가서 잔등을 한번 철썩 갈겼다. 팔이라도. 거기다 쓰세요. 이유. 왜 그러냐면 소년의 집에 가는 거니까 큰 닭 가져가라 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소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같은 창피함이에요. 혹시 그 마음을 들킨 것 같은 거지. 그 다음에 게을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거기다 쓰세요. 이런 거는 뭐를 뜻하면 시간이 경과입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좀 시간이 흘렀어요. 어른들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만 가게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 수없이 갈고 휘어져 꺾고 아직 못 만났네요. 그날 밤 소녀는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년에 이사하는 거를 가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쩔까. 그러다가 까무룩 잠시 잠이 들었는데 허참 세상 일도, 마을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초시 댁도 말이 아니야. 그 많던 땅을 다 팔고 대대로 살던 집마저 난에 속이 담기더니 악상까지 당하는 거 보면, 자, 여기 할 말이 좀 있는데, 자, 악상이 뭐냐면 젊은 사람이나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든 장래는 슬프죠, 사실은. 그쵸? 그래서 호상이란 말은 사실 없다. 그래서 악상의 반대를 호상이다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막 정말 천수다누리고 90세 막 넉넉하게 이렇게 사시고 돌아가신 것과, 이렇게 젊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어린 자식이 죽거나 이러면은 특히 악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나쁜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죽은 걸 얘기할까? 소녀. 그 다음에 보세요. 집도 기울고 소녀도 죽고 안 좋은 일이,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자, 설상가상. 설상가상이 눈 내린데 서리도 내린다. 그 다음에 엎친데 덮친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상가상이다. 엎친,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질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지? 그 다음에 남포뿔이 그러니까 촛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고는 계집의 그 애가 하나뿐이었죠. 줄거보세요. 누굴까? 소녀 얘기하는 거예요. 소녀를 얘기함. 그렇지, 사내에 둘 있던 거는 어려서 잃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복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에는 꽤 여러 날 앓는 거를 약도 변변하게 못 써봤던,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약도 못 써봤대요. 지금 같아서는 윤초신에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여자애는 어린 게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잔망스럽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잔망스럽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얄밉도록 맹랑한 데가 있다. 그러면 얘가 어떤 부분이 좀 그러면 맹랑했냐면, 보세요. 무슨 유언을 남겼냐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달라고. 왜요? 그 옷에 뭐가 있어요? 얼룩. 그러니까 거기다 이유. 소년과의 추억을 죽어서라도 간직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보세요. 소녀의 죽음을 부모님을 통해 듣는 효과가 있어요. 그쵸?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잠결에 부모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독자에게 여운을 주죠. 그 다음에 소녀의 죽음을 한층 슬프게 느껴짐. 그러니까 직접 들은 것보다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뭔가 여운이 느껴지면서 죽음이 좀 더 한층 깊이가 있게 느껴지죠, 뭔가.
더 마음이 아련하고, 그쵸? 이런 효과가 있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하고 23쪽을 잠깐 채워볼래, 한번? 23쪽 빈칸은? 그 다음에 선생님 알려줄게요. 네, 한번 채워봐. 아, 네. 배터리 없어. 자, 그러면 채우고 있어 보세요.